안녕하세요, 캠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유난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백등유를 사용하세요. 작년에 쓰다 남은 등유를 혹시 보관하고 계시다면 그 등유는 사용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보관하다가 직사광선이나 습기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염된 등유는 심지를 오염시켜서 심지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등유통을 사용하세요. 보통 캠핑장에서 1박 2일을 보내려고 하면 최소 6리터에서 10리터 정도의 기름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 10리터 정도의 등유통을 사용하길 권장드리고, 등유통은 보통 철제 제품이나 노스필 제품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용 전에 심지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보통 캠핑장에 도착해서 텐트를 피칭하기 전에 미리 기름을 난로 안에 넣어서 최소 1시간가량 정도를 심지가 기름에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심지가 젖지 않은 상태로 불을 붙이게 되면 심지가 그대로 타버려 심지의 수명이 그만큼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네 번째, 바람 부는 날 밖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보통 등유난로 같은 경우에는 최초 점화 시 그리고 마지막 소화 시에 등유 특유의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싫다고 밖에서 켜고 밖에서 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바람이 부는 날이라면 정상적인 산소 공급이 아니라 위에서 측면에서 많은 산소가 공급돼 이 연통 내부에 그을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그을음은 연통 내의 고장뿐만 아니라 열을 밑으로 내려보내서 전자기기의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 부는 날에는 실내에서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섯 번째, 심지 조절은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불꽃을 줄이거나 불꽃을 키울 때 심지를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의 심지 조절은 굉장히 천천히 조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빠르게 조작했을 경우에 연통 내에 그을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난로를 끄고 싶을 때 레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야 되는데 이때도 레버를 빨리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돌려야 등유 냄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긴급 소화 버튼은 정말 긴급 시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좌측에 긴급 소화 버튼이 있는데 이 긴급 소화 버튼은 이 난로를 평상시에 원할 때에 끄려고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긴급 시에 연통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거나 외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난로를 급하게 끄기 위한 장치입니다. 평상시에 난로를 끄고 싶다면 레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장 끝까지 아주 천천히 돌려서 3시에서 2시, 거의 1시 방향까지 레버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심지가 가장 낮아 있는 상태지만 심지에는 아직 등유가 묻어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한 5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심지에 묻어있는 기름이 다 타서 불이 꺼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긴급 소화 버튼을 눌러서 레버를 12시 방향으로 정위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난로를 정리할 때에는 긴급 소화 버튼을 마지막 눌렀는지 확인하시고 레버가 12시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하게 끄기 위해서 긴급 소화 버튼을 자주 누르게 되면 심지가 밑으로 툭툭 꺼져서 심지에 무리가 가고 심지를 오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환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통 리빙쉘 텐트의 경우 앞뒤로 벤틸레이션 장치가 있고 천장에도 벤틸레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벤틸레이션 장치는 열어두고 사용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스커트를 들어 올려서 군데군데 밑에서 바람이 통하도록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문을 열어서 어느 정도 더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사용 시에 머리가 조금 어지럽거나 몽롱한 느낌이 있다면 당장 문을 열고 실내를 모두 환기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꼭 사용하세요.
저희는 지금 두 개의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침실에 놓고 하나는 전실에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너 텐트의 경우 보통 머리맡에서 저희가 호흡하는 랩의 위치에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실의 경우에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둘 중에 하나 고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번째, 난로 장기 보관 시에는 꼭 난로 안에 기름을 모두 태워주세요. 장기 보관 시에 난로 안에 기름이 그대로 있다면 그 기름이 심지를 계속 적시고 있다가 그대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심지를 오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 보관 시에는 안에 있는 기름을 모두 자바라로 빼주거나 자동 소화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캠핑장에 도착하게 되면 소화기의 위치를 꼭 확인하세요. 올해 여름 캠핑에도 저는 화재를 몇 번 목격했습니다. 보통 오일 랜턴을 잘못 사용해서 랜턴을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바닥에 큰 불이 난 것을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소화기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불을 어떻게 꺼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물로 급히 불을 꺼봤지만 기름 위에 붙은 불은 물로는 절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주위에 있는 젖은 열반지로 불은 쉽게 끌 수 있었지만 소화기의 위치를 알았다면 이렇게 당황하지는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한 캠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항시 화재에 대비하여 캠핑을 즐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등유난로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겨울 캠핑에 꼭 필요한 등유난로, 그리고 가장 일정한 난방을 할 수 있고 온기를 줄 수 있는 등유난로. 하지만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안전한 캠핑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실제로 등유난로를 캠핑장에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되고 실내의 습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내 공기순환은 어떻게 시켜야 하며 환기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